보통 사연을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이 발생하려면 이 네 가지 인연이 있어야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연 또는 친인연이라고 말하고 소연연, 증상연, 등무관연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중연, 여러 가지 인연들이 합한다 할 때 대체로 이 네 가지 인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인연이라 하면은 씨앗이라고 하면 어떤 그 씨앗이 열매가 나왔다 할 때 열매가 나오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친인연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할 때 우리가 인식이 발생하려면은 무슨 대상이 있어야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연연이라 하고, 증상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친인연이나 또는 소연연의 관계에서 인식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물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이 주변에서 함께 도와줘야 발생하죠. 예를 들면 씨앗이 발생하려면 물, 토지, 태양 뭐 등등 씨앗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증상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무관연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소연연하고 비슷하니 그 인식상에서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생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인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말은 매 순간마다 그 인식이 발생하는 순간마다 그 전의 인식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의 인식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등무관연에서 이 네 가지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 인연이 있고 과 가운데 어떤 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계과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떠날 이자하고 개박, 우리가 묶인다, 개박을 여인다고 하는 그런 과가 있는데, 이계과라고 하는 과가 있는데, 보통 인과라고 하는 것을 줄을 치면 이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만 이렇게 서로 줄을 치는데, 묘하게도 이계과, 즉 우리 같으면 해탈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탈을 딱 하는 것이지 수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초기 불교나 아비다마 불교라든가 이 불교가 모든 것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성숙돼 가지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진다라고 보지 않았던 것은 초기나 나중이나 같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박을 여인 결과는 앞에 특별한, 물론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그 수행이 마음을 개박으로부터 여의게 만드는 원인 작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계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식이 되어버리냐면 원인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이 돼가지고 이것 자체가 유의법이 되어버립니다. 즉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법이 되느냐면 만들어진 법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계과는 이 중론에서 말하면 곧 공성과 똑같은데,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성숙돼서 체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박을 여의는 결과를 가져오고 중론에서 말하는 공성에 대한 체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이제 뭐 행을 닦는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몸을 관찰하고 있는데 몸이 아픕니다. 이 몸이 아픈 것까지는 우리한테 드러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를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 얼굴을 바꿔서 뭘 만들고 싶다든가 손을 바꾸고 싶다든가, 물론 요즘 성형을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하니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뭐 적당한 바꿈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드러나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입장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픔이 발생했는데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친인연이죠.
친인연인데 이 아픔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현재염입니다. 이 현재염에서 아픔을 싫어하면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는데 아픔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싫어하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픔이 아니고 즐거움이 발생한다. 그러면 즐거움을 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지 않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즐거움을 탐하면은 즐겁지 않는 것을 저절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싫어하면은 탐할 만한 대상을 탐하게 돼서 탐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현재염이 있으면 그의 삶은 즐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기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탐하거나 싫은 경기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싫어하면은 그것 자체가 무엇이 되냐면은 망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염에서 우리 앞에가 싫어할 만한 인연이다, 좋아할 만한 인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다, 좋아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현재 인식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계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안 아파지는 게 아니고 아픔을 싫어하거나 좋은 경계를 탐하는 탐심이나 진심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탐심이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말하면 철저히 망념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됐는데 이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하고 원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것이 나한테 싫다라고 비춰지는 것은 그 대상을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염할 것이고, 만일 이 대상이 내가 탐하면은 이 대상 자체가 나한테 탐을 주는 게 아니고 대상을 내가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은 어떠한 것에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접근하고 있는 각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흐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것이 구체적인 원인으로서 우리한테 탐심을 주거나 어떠한 것의 구체적인 원인으로서 우리한테 진심을 주는 게 아니다. 만일에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한테 탐심을 낳게 하고 어떤 원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한테 진심을 낳게 하면은 그 원인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은 탐심이나 진심이라고 하는 결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언제든지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 아픈 것에 대해서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나한테 탐심이나 진심으로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편적 원인으로서 아픔은 우리한테 불유쾌한 감정을 나타내고 기쁜 것은 우리 마음한테 어떤 즐거운 감정을 나타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하는 마음의 해석에 의해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원인은 실제 이것에 의해서 마음에 그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게 아니고 마음이 그와 같은 결과를 지금 짓고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염에서 만일에 이 망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은 원인이라 친인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연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이것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이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마음에 떠오른 것까지는 우리한테 이미 지난 많은 세월 동안에 익혀온 업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염이에요. 그런데 떠오른 것 가운데서 아까 등무관년도 있고 소연년도 있는데 떠오른 것은 소연년이 되는 거죠. 이 친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기적 인과관계를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 이제 마음 가운데서 떠올랐다는겁니다.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떠올랐는데 이 떠오른 데까지는 그냥 염이에요.
그것은 망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현상이 떠올랐다. 이것 자체는 전혀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없어요.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 떠오른 것을 싫어하거나 그 떠오른 것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떠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면 문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그냥 주시하고 있는 건데 주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싫은 것이다, 없어지기를 바란다거나 안 떠오른, 내가 어떤 일을 하두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하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의식 전념에 있어가지고 지속되기를 바라면은 뭐가 됩니까? 하두가 안 떠올라오는 것은 현재적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 떠올리를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떠올라오기를 바라는데 안 떠오르니까 내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지 않아서 나는 공부인으로서 무언가라고 해가지고 진심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안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내가 바라는 다른 상태하고 대비시켜서 주시가 이루어지는 순간 뭐가 되냐면 망념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방금 말한 하두가 떠올라온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하두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할 것도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한테 기쁨이나 슬픔으로 의식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에 만들어냅니까? 바로 지금 결과를 만들고 있다. 다음에 이제 정상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그 인연들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지만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그 욕이라고 하는 개념을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은 정상연이고 그것을 욕이라고 하는 상으로 표상하는 것은 자기자비예요. 이런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말로 계속 욕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말에 대한 표상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 때 저 사람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 아니면 어떤 얼굴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약간의 그런 것 이해는 우리가 우리말을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이라고 하는 개념을 스스로 안쪽에 언어 습관으로 그 표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욕으로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전면에 떠오르는 제1차적인 원인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의식의 대상으로 붙이는 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욕을 욕으로 인식하는 우리들의 의식작용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상대가 나한테 하는 것은 아주 가깝긴 하지만 어떤 원인이 되냐면 정상연이 되는 거예요. 정상연이 돼서 내 안쪽에 들어있는 표상을 소연연으로 떠올려주게 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역으로 표상하는 친인연에 의해 가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에 영 지켜보기를 쭉 하고 있다가 이런 표상이 떠올랐는데 그냥 마음이 그 순간 편안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정상연, 이건 상당히 친연에 가깝습니다만 소연연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전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저것은 안 좋은 소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떠오르는 순간에 바로 주시를 통해서 그 다음 찰나에 싫어하지 않는 감정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이것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지 않느냐면 나한테 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원인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나한테 나를 비난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욕의 내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듣고 여기로 표상하고 떠올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효하는 철저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순간에 자기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인연이나 소연이나 정상연이나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의식이 집중이 되면은 어떤 생각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내가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때 이것에 대한 개념 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현재 표상하고 있는 의식 상태로 집중이 돼버리면 밖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는 별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등무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식 상태를 지내서 다른 의식한테 자리를 비켜줘가지고 그것이 자기 의식 전면에 떠오르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상태가 되면은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일상의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그만 의식 집중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상대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 가운데 기쁨을 일으키거나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 가운데 안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이 네 가지가 완벽하니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이러한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비무가 되죠. 그렇다고 이러한 것이 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인중유관론이라고 해서 원인 가운데 결과가 이미 함장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또 어떤 파들은 인중무가론이라고 해가지고 원인 가운데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론이 쓰여진 시기에 보면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은 어떤 원인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내도록 결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파가 있고 어떤 파들은 원인하고 상관없이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파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려면은 방금처럼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일상의 경험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수행 영역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라고 하는 것이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아주 2-3살 먹은 귀여운 손자, 손녀가 여기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욕을 받아들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것이 오히려 받아들여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아주 즐겁게 재롱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때도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불유쾌한 감정을 낳게 하는 어떤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불유쾌한 결과를 낳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욕도 안 하고 아주 옳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어도 곱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 말인데도 그 사람한테 관계에 있으면 그 말이 안 좋게 느껴지니까 좋은 말이 이 사람한테는 나쁜 소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가운데에 결과를 반드시 그렇게 내도록 현실의 경험 영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처럼 수행을 통해서 정념 수행을 하고 있으면 더더구나 이런 인과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중무가로이라고 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아무 원인 없이 발작적으로 기분 나빠하거나 아무리 발작적으로 기분 좋아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 하는 것을 잘 주시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원인 가운데 결과가 있는 것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원인 가운데 결과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상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인은 그럼 이러한 것만 그러느냐? 이건 생각이라고 하니까. 방금 말했습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친인연이 되는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리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리가 씨앗에서 싹이 나가지고 다시 보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그 인과의 진행 과정이죠. 그런데 보리를 잘 들여다봤는데 뿌렸어요. 그런데 날이 너무 가물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즉 보리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보리는 뭡니까? 썩어버리거나 말라버리죠. 그러면 이때 보리는 싹을 내서 보리의 인연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원인으로 작용합니까? 썩어서 거름이 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새의 먹이가 됐다든가 다른 것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만 보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보리가 보리의 작용으로 원인 작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리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걸 잘 생각해요. 특별한 조건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특별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것도 무엇의 원인으로 남거나 어떠한 것이 무엇의 결과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더군다나 이제 그전에는 이러한 것을 논리적으로 보고 또는 수행 과정에서 이제 얻어졌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구해 보면은 예를 들어 물리적 일을 추구하면은 근원적으로 무엇이 이런 물질을 만드는 근원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추구한 결과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는 소립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근데 소립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개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한 100개가 채 못 되는데 원자 번호 있죠. 무슨 수소, 산소에서 나는 것은 계열상 한 100개가 못 되는데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소립자는 800 몇십 개예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직 우리가 실험을 덜 해서 소립자가 덜 발견됐지 개수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발견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험 조건만 조금만 달리하면 새로운 소립자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소립자들이 계속 발견되는데 그 발견되는 양상을 잘 묶어보니까 6개 군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군으로 묶어가지고 무슨 위,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 6개 군 속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식으로 이제 가버리면은 그런 것 자체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계속해서 분석해 내가지고 쭉 갔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에 어떠한 것이 원인이 돼서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더더구나 이러한 소립자가 발견되고 여기서 많은 것이 발견될 때 어떠한 것이 들어가냐면은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는 과학적 장치를 만들 때요. 만들 때 어떠한 것이 발견되도록 그 과학적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장치, 실험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발견이 안 되는데 실험 장치를 만들 때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느닷없이 우리 눈앞에 어떤 것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떤 것이 발견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의 요구가 이 속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실험 장치를 할 때. 그러니까 물리적 최소 요소를 구해냈는데 궁극에 가니까 그 물리적 요소로 하는 것도 완벽하니 인식의 영역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지금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물리학 계열이 무슨 계냐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계열이에요. 아주 이 소립자 부분을 다루는데 소립자나 블랙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 물리적 법칙인데 아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는 거대한 우주론인데 이건 상당히 고전적 이론이에요. 즉 여기에는 의식이 그런 법칙성에 상관없이 의식하고 상관없이 그런 법칙성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전 시간에 한번 말했죠. 특수한 상자를 만들어서 산 고양이를 넣어놓고 이 고양이가 무엇을 건드면 여기서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여기를 건들든지 뭐 하여튼 실험을 하든지 해가지고 가스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둘 종류 하나인데 아인슈타인 생각은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고양이가 이 장치를 건드려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장치를 건들지 않아서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상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자 안의 상황은 우리가 발견하지는 않았지만 죽었거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고전 역학인 거예요. 근데 양자 역학에 가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죽어 있을 수가 있고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어가지고 어떠한 상태로든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는 순간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식적 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리적 장애 상태를 결정하는, 물론 이것은 거대한 세계는 안 일어난다. 왜 거대한 세계는 안 일어나냐면은 거대한 세계에는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그 틈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있어요. 이 방 안에 전자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전자가 이 방 전체에 있는 것처럼 있어요. 발견될 때는 한 군데서만 발견되지만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방 전체가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자라든가 광자라든가 하는 것은 앞 시간에 말한 질량 자체가 없고, 질량 자체가 없다는 말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묘하게 그것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어떤 물질들이, 즉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 공간상에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몸도 전자나 원자나 이런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얼마만한 세월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소립자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똑같은 이상에 있을 때 우리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곳 이상.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분자라든가 소립자의 활동량이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통일적으로 어떤 한 가지 좌표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는 있어요. 엄청 적으니까 1하고 0을 얼마만큼 많은 친의 1의 확률이니까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거대하게 되면 이 확률이 아주 적어져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거의 바라지 못하게 되는 거고, 전자나 양성자라든가 이 자그마한 광자 쪽에 가면은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생성돼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를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를 어느 곳에서 찾고 싶으자 하는, 또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파동이라고 하고 입자라고도 하는 건데, 파동으로 보고 싶으냐, 입자로 보고 싶으냐 라고 하는
인지가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가면은 이제 어떠한 물체라고 하는 것이 확실성을 가진 어떤 물체로 존재하지 않고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 방 안에 전자가 여기에 있을 확률이 뭐 10이라 하고 여기에 있을 확률이 20인데 그것이 이 전 공간에 동시에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즉 확률이 높고 작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런 확률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연이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 실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물리의 가장 작은 어떤 것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이 무엇의 원인으로 있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물리적 인연이나 인식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유다 또는 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 자체가 유다 또는 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됐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인연들이 합쳐가지고 과가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과가 생기려고 하면은 그 과가 생성되는 무엇인가 이 물리적 과정이라든가 인과적 과정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원인 자체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두 가지 방면에 함께 걸쳐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곳에 있기도 하고 저곳에 있기도 하는 것에서 두 가지 방면에 걸쳐 있어가지고 두 가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방면에 걸쳐 있어가지고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양자역학보다 더 깊은 데로 가버리면은 양자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일 때 일정한 에너지 다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광자를 1이라고 하면은 광자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1과 그 다음에 2와 3이라고 하는 에너지 양으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사건이 1.1이라든가 1.2라든가 1.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를 애초부터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이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갑자기 2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과라고 하면 연속적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상속으로, 이 품의 뒤에 본 중간에 상속이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이가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사이를 면밀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듣거나 보거나 그럼 다른 생각하거나 하더라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1시간 내에 계속 가는데 뭐 졸면 없겠죠. 그러다 또 이렇게 가서 생각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자산 가운데서 생각도 그렇게 흐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경험하냐면 갑자기 생각이 팍팍 끊겨버려요. 그래서 생각의 단위가 탁탁 끊기는데 이건 잠이 아니거든요. 이때는 이 생각이 끊긴 속으로 자기가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 생각에 딱 끊기는 순간을 인식해야 되고 생각이 나오는 순간도 인식해야 되는데 그때는 통찰적으로 생각만이 아니고 자기 몸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환경 상태가 다 하나처럼 딱딱 인식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없애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명료하지 않는 의식이 마치 잠은 아니지만 끊겼다 일어났다 끊겼다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의식도 이와 같이 연속적이지 않는 식으로 작용을 해요.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은 시간이 우리 의식상에서 굉장히 느려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식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동일한 연속적으로 흘러간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한 의식상에 들어가면 앞서 말했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식의 상황에서 시간이 지속되기도 하고 시간이 느려지기도 하고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의식 상태에 들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느려진다 하면은 무엇이 벌어지냐면 영화 필름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봐서 필름과 필름 사이가 보이듯이
의식이 그렇게 끄겨져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의식이 연속적으로 흘러간 것처럼 보여도 특별한 경우에는 의식이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에서조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조차 사라지면은 이제 아무것도 사라져요. 시간이나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그거에 찾아 들어가면은 그것이 물질의 원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물질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어떤 충격이 나면 다시 물질의 원인으로서 등장하게 돼요.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뭐냐면 비무가 아니고 그것이 생겼다고 해서 비유가,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무도 아니고 그것이 생겼다고 해서 유도 아니다. 특별한 상태에서만 유인 것처럼, 특별한 상태에서만 무인 것처럼, 즉 어떤 조건에서만 그렇게 비춰지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 상태는 인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태에서 의식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태에서만 눈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독수리가 되면은 눈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아주 저 밑에까지, 막 몇십 미터까지 아주 직진을 봐서 이 밑에 조그만 먹이조차도 제대로 잘 볼 수 있게 눈이 우리보다 훨씬 밖에 보고 있고, 동시에 그렇게 보고 있어 다른 한 눈은 주변 전체 영역을 전부 다 관찰할 게 작용해요. 그래서 하나는 지상을 향해서 아주 세밀한 관찰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날고 있는 창공을 향해서 눈이 양쪽으로 작용해요. 화장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눈이 두 개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독수리라고 하는 인연을 지을 때 가지고 있는 눈의 초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깊은 바다나 캄캄한 동굴 속에 사는 생물들은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눈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안입이 설진해서 항상 눈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을 구성하는 내용도 독수리적 삶이냐 아니면 그 물밑 해적 깊은 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삶이냐 또는 동굴의 삶이냐 또는 인간의 삶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온 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떠나서 눈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유지시켜 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인연과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하나만 완벽하니 제거돼도 앞으로 올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소연연, 의식의 영역에 비춰지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6식은 말할 것도 없고, 염에서 이제 염의 현재 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6식에서 자기 대상을 보는 건데,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표상, 상을 통해서 현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본 대상조차도 완벽하니 인간의 활동을 위해서 우리들이 재구성해서 보도록 만들어 놓은 대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을 눈이 받아들이는데,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대상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대상은 변해서 A라고 하는 특징 상태에서 B라고 하는 특징상으로 이미 변해 있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면 이것을 A로 읽고 있는 거예요. 즉 이미 B로 변해 있는 A를 우리는 아직도 A로 읽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북극성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 한 100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전에 북극성이 사라져버려도 우리 눈에는 계속해서 북극성이 지금
1000년 전에 아니고 지금 사라졌다 하면은 앞으로 1000년 동안은 우리한테 무엇이 계속 있느냐면은 북극성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중력도 계속 존재하고 거기서 오는 빛도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 다른 곳으로 변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식을 통하는 눈에 들어오는 영역에서는 그것이 그처럼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는 것은 이걸 읽는 게 아니고 이미 변한 것을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한 대로 독수리가 보는 대상하고 사람이 보는 대상 파악하는 파악의 양이나 정도나 각도나 색이나 이런 게 다 다른데 우리 눈은 대상을 우리에 맞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도 이미 변해버렸고 이 북극성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북극성을 보는 빛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니 무슨 인식이 되냐면은 자기 인식이 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6식에서 일어나는 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어식을 동반한 더한 감각 지각 자체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거나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앞서 말한 대로 그 염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보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염을 중단하면, 즉 망념을 중단하면은 그때까지 우리한테 표상되어진 표상의, 즉 자기 인식의 내용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인식의 내용이 전부 사라진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수멸정이라고 해요. 또 이것을 나눠가지고 멸진정하고 상수멸정으로 나눴습니다. 상수멸정은 제6식이 작용하지 않는 거고 멸진정은 제7식까지 작용하지 않는데 제6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대상과 자기가 그렇게 감수하는 감수작용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뭘로 하냐면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눈이 형성되는 것을 상수멸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멸진정이나 상수멸정을 그냥 말해서 의식이 다 꺾인 거거나 완벽하니 어떤 상태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가 상수멸정이 아니다. 완벽한 현재적 의식을 하고 있지만 이 의식이 바로 전까지의 염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완벽히 벗어나서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상수멸정인데 만일 의식이 사라지면 우리가 무기적 상황으로 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할 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서 아픔을 보는 상태하고 아픔을 싫어하는 상태가 다르다고 했는데 아픔을 싫어하는 상태가 하면은 뭡니까? 아픔을 싫어하는 상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아픔이라고 하는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묘하게 아픔이라고 하는 망상이 사라짐, 즉 아픔에 대해서 싫어한다라고 하는 인상이 사라져서 이것을 더 보게 되면은 아픔을 무엇으로부터 발생됐냐면은 우리가 살아온 과정 중에서 잘못된 인식 능력의 인식에 의해서 그런 아픔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아픔에 대해서 자유스러워지면은 오래전부터 아플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남아있던 망념의 내용들도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편안하게 바라보는 의식은 단순히 현재만 편안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세 동안 살아왔던 모든 업들로부터 스스로를 자유스럽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념은 현재 의식 상태에서 상과 수가 멸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망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수 내용을 완전히 멸해서 진실한 분별이 발생하고 진실한 판단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도 경험해야 됩니다. 즉 의식이 완전히 소멸돼서
사라진 상태라든가 또는 의식은 완벽하게 있는데 5가지 감각 지각이 사라진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의 여러 가지 것을 자선 수행 중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만 상수 멸정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현재 의식이 명료하게 살아있는 것을 상수 멸정이라 하는데 그때는 어떠한 것도 다음 찰나의 시간의 계기적 상태, 의식의 상속적 상태로 있어서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중년이 화합에서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화합 가운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있다라고 하면 화합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인과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에 중년 합 때 결과가 없다고 하면은 원인 없이 결과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말 다 아까 말한 이제 뒤에 다른 말도 많이 쓰면 기본적으로 인중유가나 인중무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식 태도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인을 결정짓는 것도 무엇에서 남아있느냐면은 우리가 현재 어떤 의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대상을 비춰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면은 방금 말한 대로 이와 같은 대상의 변화에 명백해지면 해줄수록 의식도 덩달아서 변화하는 거죠. 아까 말했을 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하는 경험한다든가 또는 의식이 있기는 있는데 분별망상이 안 일어난다든가 어떨 때 의식이 완벽히 사라진다든가 뭐 등등을 경험하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상의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변화한 것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집착을 우리가 B에다가 덮어 씌울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A가 이미 변해서 B가 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A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A라고 하는 의식에서 B라는 의식으로 지냈는데 이 의식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식이 뭐냐면 일상의 상과 수다입니다. 우리 불교로 말하면 아집 법집으로 이루어진 모든 생각들이 끝이는 것을 상수멸정이라 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면 누가 다 했다라고 말한다. 번뇌가 다 했다고. 따라서 인과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인과가 성립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필연필과 필인필과의 개념으로서 인과론이 아니고 더군다나 원인이라고 가운데 결과를 내게 하는 어떠한 것이 반드시 결과를 그렇게만 내도록 있는 것도 아니고 과가 반드시 원인 가운데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예를 들면 이계가라고 하는 것은 해탈인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그렇게 해탈되게 만들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 속에도 애초부터 들어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를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체계로서 인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과를 잘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과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과는 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